대통령실이 발을 뺐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상호 수석이 나섰어요. 대변인으로 진화가 안 되자 선배 정치인인 우상호 수석이 나선 겁니다.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계획 없다. 딱 잘랐어요. 대변인도 이랬으면 될 걸. 이랬다 저랬다 오독 얘기까지 해서 그야말로 진땀을 뺐는데 우리랑은 다르다. 우상호 수석의 주장은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겁니다. 대법원장 거취는 아예 생각 속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근데 이런 발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게 있는데 권한을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게 자기 거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죠. 내가 시험을 받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거죠. 대리하는 겁니다.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이 누구한테 한 발언이냐라는 게 궁금한데 박 대표님, 일각에선 가장 많은 썰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눈 거다. 자기가 가진 지위와 권력이 특별한 것 착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소수 의견, 헌재처럼 소수 의견. 정청래 대표를 한 말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당대표 권한이 아주 막강한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임기를 건들 생각이 없다. 선 넘지 마라. 두 가지 소수 의견이에요. 두 번째. 어떻다고 보세요? 저는 제3설을 주장하겠습니다. 제3설이 또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 저 말씀을 저는 본인이 정말 되돌아보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표면적으로는 이 내란 재판, 속칭 말하는 내란 재판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전부터 대법원장에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냐 하면은요.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너무 빨리 진행했다. 이래서 대선 개입했다는 이유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거든요. 했었죠. 그 이야기가 잠시 들어갔다가 최근에는 다시 그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 제일 불안한 것은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재개돼가지고 유죄 판결 받는 게 제일 지금 위험 요인이에요. 그러면은 그 전원합의체 판결을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여했던 현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새로운 전원합의체를 구성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본심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노골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말할 수는 없으니까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당대표 앞장서 가지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뒤에서는 마치 아닌 것처럼 하지만 본심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실에서 대응하는 것도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대통령의 저 말씀이 본인을 돌아보는 정말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장 임기를 흔들자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 탄핵 얘기도 꺼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의 재판을 위해서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서 사퇴하라고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의 그런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라고 표현했다면 저는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명시적으로 대법원장 내려야죠 라고 얘기를 했다면 네. 그래서 강유정 대변인이 그 정도로 얘기했다면 저는 대통령 탄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원이 아니라면 이재명 비리특별재판부도 위원이 아니다. 김종혁 전 최고. 이 대통령 무려 5개의 재판, 이 전담 재판부 만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게 모두 다 합법이라면 이재명 대통령 멈춰진 재판 두고 전담 재판부도 만들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온 겁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이런 그림을 올렸습니다. 중국에 가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 당 총석이 중앙군사위 주석을 모두 겸직한다. 그게 중국 방식이다. 이 대통령도 개헌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상권 분립을 정부 여당이 지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AI로 합성한 그림까지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갑니다. 중국처럼
대법원장 겸 대통령도 하라라는 야당의 비판이 거센데요, 김정희님. 아니 이게 무슨 대통령 탄핵감입니까? 그러니까 뭐 탄핵을 아무데나 이렇게 들먹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입법, 행정, 사법 선출된 권력이건 혹은 시험을 봐서건 그럼 아무래도 뭐 사법 시험이건 뭐 행정고시건 이렇게 시험 통해서 올라온 사람이건 간에 가장 우선하는 거는 국민의 마음, 주권자인 국민의 생각이 중요하다. 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 얘기를 했다고 탄핵감이면 뭐 지금 그러면은 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도 뭐 타당성을 갖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 가지고 운운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몇 달 안 지났죠. 그리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절절한 사과, 제대로 국민의힘이 거듭날 준비가 돼 있구나 그런 모습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가운데 지금 이 내란 재판을 포함한 사법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반기를 들고 있는 듯한 이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인 국회에서 뭔가 비판하고 질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관들 사이에서도 사법부 내부에서도 말하자면 유죄 취지 파기환송건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그런 사태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물러나라는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은 그 법관도 탄핵감입니까? 그런 얘기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비판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경청하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대안 제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상권 분립을 훼손하는 이야기이고 탄핵의 대상이 되는지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정익준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 아닙니까? 거의 뭐 박사 논문 쓸 정도가 되는데 탄핵 사유 심플해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면은 공직자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어서 대한민국 헌법에 가장 중요한 헌법 정신이 뭡니까? 그거는 삼권 분립이잖아요. 그런데 이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하면 그러면 헌법 위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 위반이 되면 탄핵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특별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 건요. 헌법학자들이 뭐 어떤 이야기를 하냐? 왜 문제가 되느냐? 특정한 재판부에서 특정한 사건을 받도록 하고 그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하려고 하는 건 뭐가 똑같으냐? 국회가 법률로 재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삼권 분립 위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실질적인 위협을 사법부에 가하는 거는 진짜로 우리나라 헌법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대부분의 헌법학자들과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삼권 분립이 뭡니까? 그건 결국은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견제와 균형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서도 좋고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어떤 사상가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권력은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삼권을 통일해서 절대적 권력을 가지면 그건 안 봐도 뭐 비디오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고 절대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그 세력이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런 시도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